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한 10시 반 정도 됐나? 어떤 어머님이 딸내미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전화하셨어요. 아니, 밤늦게까지 뭘 하는지 계속 잠을 안 자다가 아침도 안 먹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속 터져 죽겠다고 전화하셨는데, 참, 요즘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뭐 그냥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뭐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만 이제 속 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당신도 본인이 결혼을 좀 늦게 했대요. 그때 당시 지금 나이가 68세인가 되신다는데 69세.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결혼 32살이면 많은 상태였었죠. 그래서 또 바로 안 생기고, 하나 이제 또 유산돼가지고, 이제 지금 조금 속 썩이는 딸내미가 무남동녀래.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시면은 제일 부담이 뭐예요? 자식들 독립시켜야 되는데, 결혼해서 독립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다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빨리 그걸 해야지 내가 마음 놓고 이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젊은 청춘 남녀가 쉽게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는 일반적인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도 안 맞아요, 잘.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거는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보통 23에서 한 28 사이? 그때는 다 결혼을 했어요. 여자들이 좀 나이가 좀 일찍 하고, 남자들은 뭐 25세 이후, 여자들은 23세부터 이제 결혼 보통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다 그렇게 갔어요. 그때 뭐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어디 뭐 직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농사 지면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다 결혼하고, 그러니까 몸에 큰 어떤 병이라든가 어떤 불구가 아닌 이상은 결혼을 다 했었다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자랐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녀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풀어보는데, 제가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따님을 좀 보시라고 그랬어. 왜냐면 본인이 생각은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나도 여러 문제 때문에 내가 좀 결혼이 늦어지는구나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이걸 보고 나서 꼭 결혼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번 참고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오주희양이야. 오주희양. 36이니까 걱정도 되죠. 그래서 오주희씨 이름하고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주희씨 사주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번 요거 정리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주하고 이름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기는지, 그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비견하고요, 비견하고 겁재가 이 강연 사주예요. 이런 경우는, 자, 주인공이 목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죠. 이렇게 되면 8글자 중에서 5글자가 한 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일간과 같은 오행. 목으로 되어 있다는 건 비견겁재가 강하죠. 이렇게 되면 자존심하고 고집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 이성을 만나도 이게 자존심하고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타협이 잘 안 돼. 만나서 무슨 얘기할 때 보면 안 되면 뭐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맞춰서, 그게 결혼이라는 거는요, 이게 맞춰서 살아야지
30년 동안 다른 환경,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어떻게 결혼하면서 바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깎아 맞춰야 돼. 무슨 공산품은 아니지만 깎아서 맞추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궁합이 좋다, 뭐다 해도요, 그거 3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만나서 산다는 건, 저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환경이, 여자분들은 어떻게 돼? 출가 외인. 죽어도 어떻게 돼? 친정엔 돌아올 수가 없어. 죽어도 시댁에서 죽어야 돼. 그때 당시는 친정에 갈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뭐 형제 무슨 뭐 이렇게 대소사 있는 이런 경우에는 친정에 갈 수도 없었어요,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남들이 다 옆에서 그렇게 살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30대는요, 이런 성향이 많아요. 비경겁제가 강하고 관이 약하고 식신상관도 없는 그런 사주 유형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시대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비경겁제가 강하다 보니까 고집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일간에서 요 배우자 자리인데, 요 자리가 이게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으면요. 자, 이렇게 간여지동이란 천간과 지지글자가 같은 오행. 이 간여지동이 되면 특히 부부인연은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냐면은 요 자리가 배우자 자리인데, 이 자리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이게 금이 와야 돼. 금이 와야 되는 지금 같은 목이 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 주인공이 여자인데 이 안방의 침대에서 나와 같은 여동생이나 언니랑 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편은 어디가 자야 돼요? 남편은 거실에 소파에서 자야지.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불평불만이 많겠죠. 그리고 이 신금이 요 자리에 이렇게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같은 기운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간여지동이 있을 때도 부부인연은 약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여자 사주의 식신상관, 즉, 목 입장에서 화가 식신상관인데, 여기는 또 화가 상당히 좋은 병화가 왔는데, 이게 병신합이 묶이면서 이 기운이 수기운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화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식하고 인연이 약하다는 거예요. 식신상관이 식상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자식하고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배려심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배려심이 약하다 보니까 내 주의지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건강을 나타내거든요. 이 중요한 거거든, 식신상관이. 근데 그 기운이 없어, 지금. 있는데 이렇게 딱 묶이는 바람에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성도 마찬가지죠. 이 정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대로 왔는데 이게 딱 묶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금이 수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장간에도 금이 여기 축토니까 신금이 있긴 있는데 이 자체가 약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하고도 지금 무관사주를 보시죠. 무관사주. 요거 이제 무식상. 그 다음에 무인성. 자, 인성운이 없으면, 물론 이렇게 돼서 이제 인성운이 생기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좀 약하다고 봅니다. 인성이라는 거는요, 그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성이 없으면요,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를 정도예요.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은요, 남자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안 들으면은 막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갖고 엄청 싸우게 돼요. 아니, 결혼하고 자기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결혼하고서, 사랑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인성이라는 게. 그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게 즉, 여자한테는 어떤 사랑이라는 거, 어떤 사랑. 그게 없으면은, 뭐 결혼에 대한 필요성? 뭐 요즘 젊은들은 특히 뭐 내가 뭐 애들 낳고 결혼했나?
사랑받고 살라고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인성이 없다는 건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여자도 여우 같은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야. 내가 왜 그래?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무인성도 여기 또 인성이 약해져 없어졌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조건이 지금 잠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운에서는 지금 이제 22대운도 결혼 정년기죠. 왜냐하면 31살까지니까. 물론 이때는 지금 정년기란 얘기도 못 하겠어요. 하도 결혼을 늦게 하니까. 32대부터 결혼한다고 보면은 이 정해대운이 왔죠, 이렇게. 그럼 이 정하고, 여기 지금 화작용을 못 하니까 이 불이라도 들어오면 좋아요. 약한 불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들어오면은 지지에서는 이게 인해한목 혹은 해묘에서 반합이 들어오죠. 목이 오면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32대운도 좋지는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은. 그럼 이 병술, 요때는 조금 42대운, 그럼 너무 늦죠. 42대운 결혼하면. 이때는 좋아요, 그래도. 왜냐면 이게 제대로 여기 이제 풀리거든요. 풀리면서 병화 작용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같은 이렇게 화가 두 개, 병화가 두 개 되면요. 빛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두워진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또 좋지도 않아. 자, 올해 2021년 신축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때 요 신금이 오면 요 병화가 어떻게 돼요? 여기 풀려버려요. 합이 풀려서 요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세운으로 보면 좋죠. 나름대로. 그 다음에 지지에 이제 토가 와가지고 지금 토기운이 필요한데 토기운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결혼하면 좋을 수 있는 운인데 지금 벌써 10월 달에 내일 모레가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물론 이제 우리 사주상으로 보면 내년 2월 달까지 이제 어떤 기운을 신축년이니까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 차이죠. 본인이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거죠. 그 다음 월운을 보면 이제 정유월인데 정화운 마찬가지일 때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신축년에서 이 신금이 와서 이 병신합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태양이 떠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정화가 오면요, 이게 갈등이 일어나요. 병정 갈등. 이 정화는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기운이고, 이거는 현실을 추구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월운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지에 또 원진이 걸리죠. 이 원진은, 자, 원진이 기본적으로 원진이 있어서 꼭 원진 작용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습한지 조한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인하고 유가 만나면 이게 조한 거거든요. 쉽게 해서 메말라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그럼 사주가 습하는 기운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요 자체 기운이 너무 강해요. 인목이 습하고 수를 땡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 습한 기운이 지금 다 이 지금 인목 두 개 때문에 그리고 태양이 떠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때는 습한 기운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조한 상태잖아요. 요럴 때 원진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자, 9월 달도. 그 일진을 보면은, 오늘 일진을 보면 이제 기묘인데, 요건 좋아요. 왜냐면 기토도 습이고, 묘목도 습목이거든요. 요렇게 했을 때 요게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이 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때 습토하고 습목이 오면 이제 이 조화를 이제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일진으로 보면 좋아, 이제. 이제 우리 공부니까 이거는. 자,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름에서 보면요. 자, 여기에 제가 노처녀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주하고 이름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름을 보면은, 자, 오주희인데, 이 발음오행은 오가 이응이니까 토죠. 주으니까 지으시니까 금. 이응하고 희응해서 요거 토 해서 기본적으로 토생금, 극현상은 안 일어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거 발음 오행은
좋다. 그 다음에 음양 조화를 보면은, 자, 여자는 짝수니까 짝수 하나만 있고 홀수가 2개 있죠. 그래서 음양 조화도 이렇게 잘 맞았다는 거예요. 음양 조화도. 그 다음에 자원오행. 그 이 사주에서 필요한 게 화하고 토인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수 2개하고 또 금이 있죠. 그 물론 이 금도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금 자체가 묶여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풀렸다 묶였다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금이 하나 필요하죠. 근데 이 수는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생목하죠. 그래서 수는 하나 정도만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가.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수리가 중요한데, 수리에 보면은 공교롭게도 이 남편 자리에 이 공망이 걸려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묶여가지고 남편 역할을 못 하죠. 올해만 지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축년이 왔을 때, 자, 이게 병하고 신이 합의됐을 때, 운에서 병이나 신이 왔을 때 요 묶인 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풀려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자, 운에서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원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완전히 갖춰서 이 결혼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인공이 지금 직장도 다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만두고 놀고 있으니까 이게 자격지심이 생기잖아, 또. 그죠?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다가 뚜렷한 직장도 없고. 요새 여자라도 뚜렷한 직장이 없으면요,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제는 맞벌이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같이 벌지 않으면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이 망설일 거예요. 그 어쨌든 이름에도 보면 배우자 자리도 공망이고 자식 자리도 공망이야. 이 가장 치명적인 거죠. 나한테 꼭 필요한 배우자, 자식.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 이 가정을 지키는데 23핵이 뭐냐면 이 극부수라고 그래서 남편을 쉽게 해서 자꾸 봐가지고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강한 데다가 남자 알기를 우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23핵. 이게 극부수. 그 다음에 이 18핵 자체가는 상당히 좋은 술입니다. 요거는 선견지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이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본인 자리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13핵은 이 말을 잘해요. 달변가. 그리고 상대편을 이 설득을 잘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 조련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약간 양적인 성향에다가 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스포츠 쪽으로 나가서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럴 때 쉽게 해서 코치나 감독으로. 즉, 이게 사람 조련사라는 건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13회. 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12핵, 요거는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선천수에서. 그런 거 있지만, 이런 건 이제 이 길수가 많아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거는 배우자하고 자식 자리에 공망이 있다는 건 이거 커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 공망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 이런 거 안 보고도 결혼하고 요즘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이 딸내미 사주하고 이름을 좀 한번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어차피 이 사주의 구성이 조금, 이 결혼하는 데는 조금, 어떻게 돼요? 좀 제어하는 데가 많이 생기죠. 비경겁제가 강하다 보니까 고집하고 자존심 강한 거, 간여지동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자식 자리 식신상관이 약하고, 또 남편 기운이 관성이 약하고, 또 인성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남자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냥 없어도 산다는 그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인성이 없으면. 그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인성이 없다는 건.
이게 여자는 인성이 있어야지 이게 좀 애교도 부리고 남편한테 좀 여우처럼 까불기도 하고, 그죠? 애교도 떨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떻게 돼? 고마하고는 못 살지만 여우하고는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게 여자 자체가 무슨 뭐 이렇게 비하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남녀 구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예뻐야 되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네. 그리고 일단 말에도 상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이렇게 수용하는 거. 아까 여기 식신상관이 배려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좀 편하게 쉬었다, 그 다음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조건이 이렇게 모든 게 다 결여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다른 여건도 있지만 좀 힘든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머님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게 이 관이 직장을 나타내는데 이게 딱 묶여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직장이 이게 만만치가 않다. 제대로 직장다운 직장을 잡기가 만만치 않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주하고 이름을 풀었을 때 뭔가 속 시원하게 좀 어머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잔잔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흡족한 어떤 구조가 안 돼서 제가 설명하기도 조금, 네? 이렇게 제가 실제로 뭐 사주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좀 설명하기가 좀 무한해. 기분 좋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자, 이제 따님이 맘먹게 달렸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맡겨두세요. 그 지금 요즘 애들은 부모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꾸 간섭해서 간섭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그게 충족이 됐을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잔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조금 속상하시더라도, 그냥 우리 귀여운 딸내미가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 이런 상태로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어머님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생각할수록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예? 친구분들 딸내미, 아들내미 다 결혼시키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첩장만 날라와도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시간을 좀 이렇게 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결혼하실 겁니다. 예. 자, 오주희 씨 사주하고 이름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